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예비 신부였던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친과 집 문제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 결국 파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우선 남친은 어릴 때부터 홀어머니 손에서 혼자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고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물론 이건 저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머니께서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하셨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친과 결혼하고 어머니께서 아프시거나 연세가 많아져 거동이 불편할 때가 되면 모시고 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날 이런 제 생각을 남친에게도 이야기했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남친도 저에게 고맙다고 했었죠. 이후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양가에 인사를 드렸고 상견례까지 잘 끝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신혼집을 마련하는 게 제일 큰 문제더라고요. 해서 서로 여기저기 알아보며 좋은 조건의 집을 찾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남친의 옆집이 이사를 가게 되었고 주인집에서 보증금은 받지 않을 테니 월세만 주면 방을 계약해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즉 결혼을 하게 되면 시어머님 옆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추후 어머님을 모시고 살 거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신혼부터 이렇게 가까이 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기에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고 신혼집은 전세라도 제대로 된 곳에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지라 고민이 많이 됐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말 좋은 기회 같아 그러자 했습니다. 보증금도 없고 월세가 저렴해서 당분간 그곳에서 돈을 모아 더 좋은 곳으로 가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혼수도 필요한 것만 소박하게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집에서 도배와 장판을 해주기로 한 날 남친이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신혼집이 원래는 한 집이었다. 가운데 벽을 세워 두 집으로 나눠서 따로 월세를 받고 있었다. 원래는 가운데 벽에 문이 따로 있었는데 그걸 막아놨던 거다. 그곳을 개방해서 어머님 집과 신혼집을 편하게 오고 가고 싶다. 이 말을 듣는데 정말 많이 당황스럽더군요. 사실 어머님이 살고 계신 옆집에서 신혼을 시작하는 것부터 저에게는 큰 부담이었는데 가운데 문을 트자니요. 그 말은 그냥 입구만 다를 뿐 한 집이라는 말 아닌가요? 아무튼 남친의 말에 바로 옆집에 살아도 불편할 것 같은데 중간에 벽을 개방하면 내가 눈치 안 보고 살림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여기서 더 황당한 건 이미 벽을 개방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제 의견은 무시된 채 일이 진행된다는 거였죠. 남친의 말에 기분이 확 나빠져서 나한테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그냥 통보하는 거였네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전에 어머님이 남친을 붙잡고 많이 속상해하며 우셨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그러면서 한평생 홀로 키운 자식을 보낸다 생각하니 많이 속상하셨던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손쉽게 오갈 수 있게 만들어서 허전해하실 어머니를 챙겨드리고 싶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조금 짠해졌지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따로 사는 건 맞지만 바로 옆집이라 언제든 볼 수 있는 상태인데 이게 눈물까지 흘리며 속상해하실 일인가 싶었거든요. 물론 그런 어머님을 보며 마음이 안 좋았을 남친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함께 살아갈 제 의견은 무시된 채 결정된 일들로 인해 많이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친에게 속상한 마음에 자기야, 그냥 어머님이랑 둘이서 살래? 하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친이 그럼 엄마랑 둘이서 살겠다. 난 우리 엄마가 외롭게 혼자 살게 하고 싶진 않다.
내가 엄마를 모시고 살고 싶다 했을 때 다 이해한다 말하면서 같이 힘내자는 너를 보며 함께 엄마를 챙기며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다 나의 착각이었던 것 같다. 그냥 엄마랑 둘이 살겠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남친의 말을 듣고 나니 이 남자는 평생의 반려자가 아닌 어머님을 함께 모시고 살아줄 종년을 찾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냥 여기서 그만하자. 아무래도 네가 원하는 건 너와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가 아닌 것 같다. 어머님과 둘이 평생 아끼면서 살아라 하고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한 건지 이유 전하며 톡이며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더군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예약했던 건 내가 하나씩 취소하겠다. 앞으로 정리할 게 있을 때만 연락을 하자. 이렇게 톡을 보내놓고 전부 무시해버렸습니다. 이후 양가 부모님이 상의하에 전부 정리하기로 이야기를 끝냈고 그렇게 저희는 완전히 헤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남친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여러 차례 연락을 해왔었지만 다 무시했고 마지막에 나는 결혼을 하게 되면 독립된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었다. 그런데 너는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냥 어머님과 평생 둘이 잘 살아라 하는 말을 남기고 차단해버렸습니다. 현재는 예약한 것들을 하나씩 취소하고 있는 상태이고 위약금은 반반씩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식이나 웨딩 촬영 정도만 예약을 해놓은 상태라 위약금이 그리 크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문제는 3년이 넘는 시간을 만나면서 정이 많이 들어서인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을 놓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결혼을 생각하고 만난 사람이라 많이 힘드네요. 항상 바쁜 사람이었고 결혼은 제가 먼저 하고 싶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했던지라 남친과의 사이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같아 정말 기뻤었는데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저 앞으로 잘해나갈 수 있겠죠? 댓글입니다. 첫 번째, 잘 헤어지셨습니다. 한창 좋을 때에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걸 보니 결혼하면 뻔하죠. 이미 본인 스스로 자긴 엄마 편이라고 대놓고 말하잖아요. 거기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어마어마한 일을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통보하다니 가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추후 모시고 살자 약속을 했어도 이건 아니죠. 이런 남자는 그냥 평생 엄마랑 둘이 오손도손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그 남자 완전 고단수네요. 옆집은 무슨 옆집이에요? 원래 한 집이었던 집에 세워둔 벽을 허물면 그냥 한 집이지. 만약 결혼을 한다 치면 님네가 이사갈 때 시어머니만 두고 허물었던 벽을 다시 세우고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 다 같이 이사를 가겠죠. 한마디로 평생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뻔했다는 겁니다. 정말 잘 헤어지신 거예요. 지옥불 앞에서 유턴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독하게 들릴진 모르겠지만 남자분은 글쓴이를 많이 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본인 뜻대로 하기에 쉬운 여자라 글쓴이를 선택한 느낌이네요. 님은 그냥 결혼해서 우리 엄마를 잘 모실 것 같은 여자였을 뿐입니다. 물론 쓴이도 그걸 느끼고 있었으니 파혼을 하신 거겠죠. 아직까지도 마음 추스리기가 힘드시다고 하는 걸 보니 걱정됩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셔서 피눈물 흘리지 마시고 마음 단단히 잡으세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직장인 여자입니다. 남친과는 2년 정도 연애를 했고 작년에 프로포즈를 받아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양가에 인사드리고 허락을 받은 후 바로 결혼식 준비를 시작하려고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식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남친과 상의 끝에 그냥 되는 대로 하자 싶어 올 10월에 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양가 상견례까지 마친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설 전날 선물 세트를 가지고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를 하러 갔다가 너무나도 어이없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였죠. 오버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시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충격적이라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거든요. 예비 시댁이 도착해서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우물쭈물 하시더니 말씀을 꺼내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 땡땡이랑 합동결혼식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하시면서요. 뜬금없이 웬 합동결혼식? 하는 생각이 들어 합동결혼식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하고 물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아무리 머리를 굴려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도 그럴 게 아주버님 되실 분이 이미 결혼해서 아이도 한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저희 아주버님이 될 사람과 형님 될 사람이 재혼을 한 거랍니다. 그래서 초대할 하객도 없고 코로나도 겹쳐서 사정상 결혼식을 못 하셨다고. 그러니 저희가 결혼할 때 같이 준비해서 하면 어떻겠냐 하시는 거였습니다. 당시 너무 당황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 바보처럼 어버버대다가 우선 둘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하고는 말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합동결혼식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결혼식 비용을 전부 다 지원해주고 축의금으로 들어온 돈도 전부 너희 쪽에 줄 테니 한 번만 생각을 해봐라 하시면서요. 그 뒤로 어떻게 이야기를 마무리한 건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인사를 드리고 남친의 집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친과 대화를 나눴었죠. 사실 저는 남친 선에서 당연히 정리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남친은 합동 결혼식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다가는 어영부영 넘어가서 정말 합동 결혼식을 하게 될 것 같아 남친에게 딱 잘라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재혼이고 코로나라고 하지만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합동 결혼식을 권하는 것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는 그 지원 다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따로 하자 하고 말하면서요. 그런데 남친은 좋게 생각하자. 결혼 비용도 아끼고 좋지 않겠냐. 그냥 식만 같이 올리면 되는 거다 하면서 계속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식만 올리면 된다니요. 그게 말인지 똥인지. 그래서 저도 반복해서 계속 안 된다 거절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 따로 올리자. 만약 내가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허락하실 리가 없다. 하면서요. 그랬더니 도저히 안 되겠는지 합동 결혼식을 하려는 진짜 이유를 말해주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 이유가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아주버님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불륜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아이가 생겨 이혼하고 재혼을 한 거였습니다. 문제는 당시 와이프와 정말 끝을 볼 정도로 안 좋게 끝났었다네요.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었기에 당연히 하객으로 부를 사람도 없었고 무엇보다 전부인의 호환이 두려워서 결혼식을 못하고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남친에게 그 말을 듣고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정상적인 합동 결혼식도 아니고 불륜을 저질러서 식을 못 올리고 있었던 사람들과 합동 결혼식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본인들의 잘못으로 식을 못 올리고 있었던 건데 저희 결혼식 때 숟가락을 얹어 같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진도 같이 찍고 서 있으려는 생각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서 제가 만약 당사자였다면 차라리 식을 안 하면 안 했지 남의 결혼식에 숟가락 얹을 생각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스몰 웨딩을 하던지 그것도 아니면 하객 알바를 쓰던지.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또 해봐도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남친은 제 눈치를 보며 제가 싫으면 안 한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이미 머릿속에서는 우리 형은 많이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니 도와줘야 한다. 거기다 결혼식 비용도 아낄 수 있다. 하고 생각하며 같이 식을 올리고 싶어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본인 입으로 저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당시 남친에게 절대 못한다고 딱 잘라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형제가 이쁘게 합동 결혼식을 올린 영상 같은 걸 링크로 보내오더라고요.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저도 통일교 합동 결혼식과 다문화 합동 결혼식 링크를 보내주고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는 현재까지 냉전 중이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냥 파혼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왜 저한테 생긴 건지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 못 참겠네요. 남친은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건데 제가 일을 크게 만든다고 하고 있고 저는 그런 제안 자체를 들은 게 너무 어이가 없어 마음이 팍 식어버린 상태입니다. 내일쯤 파혼을 통보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해서 하소연이라도 해보고자 글을 써봅니다. 이 나이에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 준비를 하는 것도 끔찍하다 싶어 앞으로는 그냥 자유롭게 혼자 살까 생각 중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파혼 꼭 하세요. 불쌍한 형 본처가 님이 되기 전에요. 형이 불륜한 걸 더럽게 보고 분노하면 결혼해도 되지만 불륜해서 첩자식 때문에 재혼 못하는 걸 불쌍해하는 집구석에는 불륜녀가 아닌 이상 절대 결혼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아주버님네가 불륜이면 님 남친도 똑같은 핀데 바로 결혼을 물리겠다 해야지 뭘 싸우고 있어요. 저쪽에선 새며느리 눈치 보며 넙죽 기어야 할 판인데 얼마나 업신여겼으면 합동결혼식 이야기를 꺼내나요? 거기다 남친놈은 지 형이 지 약점인지도 모르고 그걸로 싸움을 걸고 있고 당장 부모님한테 말해서 어디 불륜녀 따위를 내 딸 결혼식에 끼얹냐. 불륜 남녀가 가족인 집구석에 내 딸 못 보낸다. 다른 상간녀로 며느리를 들여라 하고 사자우를 날려버리세요. 세 번째, 얼마나 못 배운 집이면 새색시 시집 오는데 첩륜도 끼워달라는 소리를 하나요? 쓰니 부모님께 말씀드리세요. 솔직히 쓰니가 제 핏줄이었으면 그 남친 탈탈 털어버렸을 겁니다. 어디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려가면서 그따위 생각을 하냐. 말이 좋아 불륜이지 그게 첩살림 아니냐 하면서요.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평범한 여자입니다. 4살 연상인 남친과는 1년 반 정도 사귀었고 빠르면 내년 봄이나 늦으면 가을쯤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서로의 집안에는 이미 다 알렸지만 상견례는 아직 안 한 상태이고요. 아무튼 결혼하기로 양가에 다 알리고 난 후 저희 친언니에게 소개를 시켜주며 인사도 할 겸 2주 전 언니가 하는 식당에 갔습니다. 당시 잠시 인사만 하고 오려고 했었는데 들린 김에 밥을 먹고 가라 하기에 남친과 같이 밥을 먹게 되었죠. 언니 성격상 밥값을 준다고 해도 안 받을 것 같아 제가 중간에 나가서 현금도 뽑아왔고요. 저희 언니한테 소개시켜주는 자리이니 당연히 제가 내야 된다 생각했거든요. 밥값은 메뉴판대로 계산하면 28,000원인데 언니가 이것저것 많이 챙겨줘서 5만원 정도 주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갈 때 남친이 갑자기 카드를 내밀면서 처형 28,000원 계산해주세요 하고 말하는 겁니다. 언니가 됐다고 한사코 거절하는데도 계속 계산을 해달라 하니 결국 마지못해 계산했고 저는 남친에게 고맙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남친 어머니가 하시는 대게집에 가서 인사도 할 겸 대게를 먹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친이 언니 가게에서 샀으니 이번에는 내가 사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각각류를 잘 못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반찬만 조금 먹었는데 남친과 남친 어머님이 앉아서 엄청 드시더라고요. 웃긴 건 그렇게 한참을 얘기하고 놀다가 갈 시간이 돼서 일어나는데 남친 어머니가 저한테 계산서를 슥 내미셨다는 겁니다.
애초에 제가 밥값을 계산할 거라 생각하고 가긴 했었지만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계산서를 받아보니 14만 4천 원이 나왔더군요. 그 와중에 남친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잘 먹었어 자기야 하고 말했고 남친 어머니는 저를 보며 예비 며느리가 사는 밥을 다 먹어보네. 고맙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일단 5만원짜리 3장을 드리고 계산했습니다. 이 5만원짜리 3장도 남친이 돈을 뽑아가자 해서 뽑은 돈이었고요. 이번엔 자기가 사는 거지 라고 말하며 은행 앞에 내려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넉넉하게 15만원을 뽑았던 건데 밥값이 15만원이 나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대게를 안 좋아해서 먹어본 적이 거의 없다 보니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여기서 더 황당한 건 15만원을 드렸더니 남친 어머니가 거스름돈이 없으시다네요. 그래서 결국 거스름돈을 받지 못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남친이 옆에서 됐어 엄마. 거스름돈 없으면 나중에 주면 되지. 하고 말하기에 저도 그러시라 하고 어색하게 웃으며 나와버렸죠. 그런데 이게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돈을 뜯긴 기분이 듭니다. 남친과 1년 반 동안 사귀면서 데이트 비용을 항상 반반 냈었는데 제가 입이 짧고 주전부리를 안 먹으니 따지자면 6대4나 7대3 정도로 제가 더 냈겠네요. 제가 데이트 비용을 평소에 안 내는 것도 아니었는데 뭔가 작정하고 고의적으로 돈을 내라고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자꾸만 기분이 나빠집니다. 저도 일을 하고 있으니 한 끼 식사값으로 비싸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15만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남친은 언니 식당에서 3만원도 안 되는 돈을 그것도 카드로 결제하고선 본인 엄마 가게에서 15만원이나 쓰게 하면서 현금을 뽑으라고 눈치 준 걸 생각하니 기분이 상합니다. 내가 호구 취급을 당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며칠째 이 일로 계속 기분이 좋지 않아 남친에게 10만원을 보내달라고 하려는데 조금 쪼잔해 보이나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날 이후 결혼 생각이 싹 사라졌다는 겁니다. 고작 15만원에 이러는 저도 참 찌질한 것 같긴 하지만 저보다 남친이 더 찌질하게 느껴지거든요. 추가입니다. 남친한테 오늘 아침 톡을 보냈습니다. 글을 썼다고는 말 안 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친구들도 아닌 것 같다 하더라 하고 말했었죠.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자기 형수님도 결혼 전에 어머니 식당에서 밥 먹고 결제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땐 20만원도 넘게 나왔었다며 저한테 셋이서 대게 먹으러 가면 30만원은 잡아야 한다네요. 그래서 나는 안 먹었잖아 하고 말했더니 네가 게를 안 먹어서 우리 엄마가 묵밥도 해줬는데 뭐 그리 불만이 많냐. 진짜 딱 대게값만 받은 거다. 손해보면서도 예비 며느리라고 싸게 주신 건데 그게 아깝냐 하며 오히려 저한테 이상하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는 돈도 안 하면서 왜 이러냐며 친구들 말은 듣지 말라네요. 이 말을 듣는데 평소에 나를 만만하게 생각한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돈 잘 쓰는 호구 여친쯤으로 생각했나 싶더군요. 이런 생각이 드니 더 말해봤자 제 입만 아플 것 같아 그냥 알겠다 하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어쨌든 자기 돈 미안하다며 이번 주말에는 제가 좋아하는 삼겹살을 먹으러 가자고 하네요. 저 삼겹살보다 소고기를 좋아합니다. 남친도 그걸 뻔히 알면서 삼겹살 먹으러 가자는 말에 남은 정까지 탈탈 털리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18개월 동안 어떻게 만난 걸까 하는 생각에 정말 허탈해지더라고요. 해서 바로 남친에게 그냥 헤어지자 하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톡에 전화에 문자까지 아주 난리도 아니더군요. 뭐 때문에 헤어지자는 거냐? 뭐 이런 걸로 헤어지냐? 만나서 얘기하자. 대충 이런 내용들인 것 같았는데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차단해버렸습니다. 남친이 하는 걸로 보아 아무래도 찾아올 것 같긴 하지만 최대한 안전이별 해보도록 해야겠어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 그런지 그냥 허탈한 마음뿐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남친을 뭘 보고 만나온 건지 제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지네요. 마지막으로 긴 글 읽어주시고 조언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잘하셨습니다. 갑각류 좋아하지도 않는 걸 알면서 그런 거잖아요. 정말 인사를 시키고 싶었다면 엄마가 운영하는 대게 전문점이 아니라 다들 거부감 없는 곳을 예약했어야죠. 두 번째. 그런 놈이나 그런 놈의 엄마나 미리미리 걸러주네요. 일찌감치 버리신 걸 칭찬합니다. 꼭 안전이별 하시길 바랄게요. 꼴을 보아하니 처음에는 엄청 매달리고 집착하다가 나중에는 폭력까지 휘두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리고 호구도 호구지만 그놈은 쓴이를 굉장히 무시하는 걸로 보여지네요. 여기서 끊어내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면 어떤 꼴 날지 쓴이가 더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꼭 조심하길 바랄게요. 세 번째. 자식이 여친을 데려오면 저 같으면 돈 못 받아요. 차라리 자식에게 받았으면 받았지. 정신 빠진 놈이라 이 사람 저 사람 허구한 날 데려오는 게 아닌 이상 부모님 보여주러 데려올 정도면 진지한 관계라는 건데 초면에 어찌 돈을 받나요? 음식값이 싸고 말고와는 상관없이 쓴이 언니가 보편적인 겁니다. 언니에게 금액 부르며 28,000원 계산해달라는 것만 봐도 정말 계산적이라는 걸 느꼈어요. 알아서 잘 계산해줄 건데 서비스 준 거 덤탱이 씌울까봐 금액을 일부러 부른 느낌이잖아요. 결론은 잘 헤어지셨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된 신혼부부입니다. 저는 29살, 남편은 32살이고 결혼 당시 양가에서 지원받을 수준이 아니었기에 저희 힘으로 결혼했습니다. 냉정히 따지자면 남편이 6, 제가 4 정도 부담했었네요. 친정과 시댁 두 집 다 재산이라고는 지금 사시는 집이 전부이신 분들이라 따로 지원받기가 힘들었기에 우리 힘으로 시작하자 했던 거였죠. 결혼 당시 식대는 축의금으로 대처했고 식장비와 신혼 가전, 혼수를 사는데 1,500 정도 썼던 것 같습니다. 축의금은 어차피 부모님 손님이 80%라 식대를 제외하고는 양가 부모님께 그대로 돌려드렸고요. 신혼집은 당시에 전세난도 심했고 수준에 딱 5천 정도가 남다 보니 1.5룸 복층형 오피스텔에서 보증금 4천에 월세 50을 주고 시작했습니다. 신축 오피스텔이라 웬만한 가전이 옵션으로 되어 있었기에 부담이 덜했고 남편 차 주차 문제며 역세권이라 제가 출퇴근하기에도 부담이 없어서 그렇게 시작한 거였습니다. 2년 계약 기간이었기에 현재는 월세 계약이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고 계약 만기까지 2천은 더 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가 사는 집주인분께 대출을 껴서 전세로 전환 가능하냐고 물어봤었죠. 너무 감사하게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기에 계약기간이 만기되면 지금 사는 집을 전세 대출받아 전세로 돌려 2년 정도 더 살 계획이었습니다. 남편과 이야기를 해본 결과 아직 아이 계획도 없었기에 전세로 2년 더 살다가 돈을 모아 여유가 생기면 그때 이사하기로 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 시부모님이 합가를 하자고 갑작스럽게 제안을 해오셨다는 겁니다. 시부모님의 유일한 재산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그걸 매매하면 3억 중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서울에 위치한 작은 평수의 오래된 아파트인데 그걸 팔고 저희가 모은 돈을 합쳐서 대출도 조금 받아 경기도권에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아파트를 사서 같이 살자고요. 대신 집은 저희 부부의 공동명의로 해주시겠다 하시더군요. 저희 상황에서 언제 돈 모아 집 사고 언제 아이 낳아 키우냐며 그냥 그렇게 합가해서 같이 살자고 하십니다. 처음 그 얘기를 듣고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우선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반응을 지켜봤는데 괜찮은 조건인 것 같다. 일단은 우리끼리 상의를 해보겠다. 하고 말하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 제안하신 말씀보다 남편의 그 말이 더 당황스럽더군요. 저는 당연히 거절할 줄 알았거든요. 이제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합가라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시댁에서 나와 남편과 따로 이야기를 나누며 합가는 절대 못하겠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합가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지금 이 조건이라면 앞으로 평생 우리가 시부모님과 살아야 한다는 건데 불편하다. 당신은 당신 부모님이라 편할지 몰라도 나는 며느리 입장이라 굉장히 불편하고 싫다. 하고요. 제 말에 남편은 지금 우리 상황에서 냉정하게 내 집 마련은 꿈꾸기도 벅차다. 집값이 계속 오를 텐데 언제 집 사서 아기 낳고 사냐. 우리가 희생하는 거 생각해서 집도 부부 공동 명의로 해주신다고 하지 않냐. 추후 아이를 낳아도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아이도 봐주실 거니 좋은 조건 아니냐. 합가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하고 말하더군요. 지금 이 문제로 한 달째 트러블이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큰 소리가 나는 날이 많아졌고요. 어제 또 이 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큰 소리를 내며 싸우게 되었고 결국 참지 못하고 제가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낸 상태입니다. 난 절대 합가는 못한다. 앞으로 몇십 년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건데 내 집에서 불편하게 살기 싫다. 그렇게 계속 합가를 고집할 거라면 차라리 이쯤에서 갈라서고 너 혼자 부모님과 합가해서 같이 살아라. 하고 말해버렸어요. 남편은 이게 이혼까지 나올 문제냐며 펄쩍 뛰는데 저는 진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일을 진지하게 저희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엄마는 그럴 거면 우리 집 팔아서 우리가 작은 평수로 이사 가겠다. 그 차익으로 1, 2억 정도 줄 테니 그 돈으로 니들끼리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한테도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3억과 1, 2억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아냐. 그 돈으로 대출받아 집 사면 어차피 대출금 갚느라 허덕거릴 게 뻔하다. 하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친정에서 돈을 주신다 해도 저런 식으로 나오니 이제는 정말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냥 이혼이 답이라는 생각만 드네요. 추가입니다. 댓글 보고 몇 가지 추가합니다. 우선 오피스텔은 사무용이 아닌 거주용이고 TV, 세탁기, 에어컨, 인덕션, 냉장고, 붙박이장 등 기본 옵션이 있어 남편과 의논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빌라도 물론 고민했었지만 1가구 1주차가 가능한 집이 없었고 옵션도 부족하더라고요. 거기다 빌라는 위치가 지하철역까지 도보 10분 이상인 반면 오피스텔은 기계식이랑 지하 주차장이 있어 주차도 100% 가능하고 지하철역이 도보 2분 거리라 저희에게 적합하다 생각했습니다. 1층에 거실과 침대방이 있고 2층 복층에 서비스룸이 있어 공간도 널찍했고요. 여름엔 관리비 도시가스 포함 15만원 선이고 겨울엔 도시가스 때문에 25만원 선으로 나옵니다. 빌라도 기본 관리비를 생각하면 큰 차이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붙박이장 등 수납이 오피스텔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비용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던데 대관비, 스드메, 본식 스냅, 영상, 한복, 결혼반지, 혼수 등을 포함해서 1,500 정도 쓴 거였습니다. 오피스텔에 옵션이 따로 들어가 있다고는 하지만 식탁이나 침대 같은 건 따로 구매했었고 그 외에 자잘한 집기들도 따로 구매를 했었거든요. 시부모님은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한 아파트의 제일 작은 평수로 저층에 사시는데 인터넷엔 매물가가 4억 중반이라고 올라와 있지만 부동산 실거래가 그 가격으로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다 시부모님 집은 리모델링이 단 한 번도 되지 않은 집의 저층이라 빠른 거래를 하려면 3억 중후반에나 거래가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권 3억대 집을 사자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건 시부모님 집을 판 돈을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 돈에 저희가 모은 돈 그리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자는 거지 3억대 집을 사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친정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건 딸이 이혼 얘기를 하니 자식 걱정에 꺼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저 역시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많이 답답하셨던 건지 친정 엄마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저리 말씀을 해주신 거였어요. 아무튼 저는 이혼에 대한 마음이 굳어진 상태입니다. 이혼 결심을 하고 난 후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고 미치겠어서 하소연차 쓴 글이었습니다. 변호사비도 아깝고 어차피 결혼비용 1,500만원 쓴 게 다인데 제가 썼으면 700 정도를 쓴 셈이니 그 돈으로 인생 교훈 얻었다 생각하고 합의 이혼을 할 생각입니다. 소송이 말이 쉽지 시간 싸움에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들이면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질적인 결혼 기간이 짧아서 위자료를 받아도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시댁과 남편이 어찌 나오던지 간에 꼭 이혼을 진행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만큼이나 제 마음에 공감해주시고 화내주시고 욕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속이 좀 풀리는 것 같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경험자의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결혼생활 11년 하고 그냥 결론은 이혼이었습니다. 학가는 시부모가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들이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남편도 애도 시어머니 거예요. 님은 그냥 돈 버는 기계일 뿐인 거죠. 그 집에 시부모가 같이 사는데 안방을 누가 쓸 것 같아요? 경기도권 37평 아파트에서 대여섯 명이 같이 살아보세요. 숨이 꽉 막힙니다. 퇴근 후에 모든 집안일은 님의 몫일 테고 아무리 행실을 잘하고 다녀도 시부모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근데 남편이요. 자기 식구들하고 살아서 너무 편하고 밖에서 하고 다니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닐 겁니다. 고민하지 말고 이혼하세요. 그냥 새 남자 만나서 다시 시작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애 없을 때 갈라서세요. 이혼 종용하고 싶진 않은데 저렇게 합치면 시부모 수발도 수발인데 생활비는 님이랑 남의 편이 다 되고 부가적인 돈도 줄줄 셀 겁니다. 절대로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설마 이혼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남편도 애초에 한통속이에요. 빨리 빠져나오시길.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진짜로 이혼하겠다는 걸 아는 순간 갑자기 저 자세로 나올 겁니다. 알았다. 니들끼리 잘 살아라. 하며 태도를 돌변할걸요. 그런데 문제는 애 낳으면 또 돌변할 사람이라는 거죠. 애도 낳았는데 설마 이혼하겠어? 이러면서 또 지랄을 할 겁니다. 지금 갈라서는 게 행운이라 생각하시고 빨리 끝내세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